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자, 우리 박영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진걸 TV, 대박영선 TV, 오늘 인사이트 TV도 함께 하나요? 아, 그럼요. 함께하는, 항상 네. 함께하죠. 목요일 박영선과 안진걸 사람 속으로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드디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이 또 제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최수근 해병, 그 순직 최수근 해병에 관한 특검법이 오늘 정말 마음 졸이고 마음 졸였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이 통과를 위해 섭외를 미리 될 것으로 알고 미리 섭외를 부탁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컸는데요. 우리 지금 김규현 우리 변호사님 네. 지금은 소개할 때가 아니고요. 예, 더 그래서 들어오셔야 오늘 돼요. 모신 분은 예. 김규현 우리 해병대 전우회에서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진걸 소장님 오늘 현장에 강연과 유튜브 방송 중에 오늘 본회의 소식 들으셨을 텐데 그럼요. 어떠셨는가요? 매불쇼 생방하고 있는데 막 경제 민생 망하고 있는 이야기 하는데 중간에 최욱 MC가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되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되고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그건 개정안입니다. 그것은 두 개는 제정안이고 이건 개정안. 세 개가 통과됐다 해서 중간에 저희가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 말고 정의자 해병연대라는 분들의 그 천 피켓이 있습니다. 그거 펼치는 퍼포먼스도 하고 박정훈 대령님의 명예를 회복하라. 그다음에 순직 해병대 특검하라, 실시하라 이거.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정말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나서서 해결을 촉구해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도 최욱 MC도 하시더라고요. 나라 지키러 군인이 갔는데 그렇게 억울한 죽음 당했는데 그걸 애국심과 병역 국방을 생명으로 하는 보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보수냐. 지금 그걸 반대하고 방해하는 보수는 여러분 보수가 아닙니다. 그구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놈들, 비인간적인 놈들인데 자, 오늘 아무튼 정말 너무 고생하신 우리 김규현 변호사 모셔서 너무 뜻깊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 예, 많이들 오셨으니까. 소개를 아직 할 네. 시간이 2, 3분만 더 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면은 이제 알리고 들어오셔야 소문 돼요. 내고 하는데 안진걸 소장님이 제가 여기 올리고 방송 있어요. 중에 막 소문을 예. 냅니다. 우리 예. 지금 방송 중이 그리고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들어와 주세요. 네. 여기도 저도 지금 막 들어오고 안진걸 계시네요. TV, 네. 대박영선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다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벌써 봄꽃님께서 인사이트. 김기현 변호사님, 박영선님 대박영선 하고 TV, 응원들이 쏟아지고 TV. 있고요. 대박영선 TV에서도 푸른 소나무님, 눈, 코, 입기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잘생긴 뿜뿜, 푸른 소나무님, 대박영선 TV, 안진걸 TV에서도 피플섬님, M님, 로롬투님, 고은님님, 오늘또 나님, HS님, 김교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난 최상병 특검 통과 나이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10시에 장윤선 TV, 11시에 백운기 정어리 TV, 2시 반에 매부쇼 TV 네번 갔잖아요. 거기서 다 오늘 무조건 최상병 특검 통과돼야 된다. 안동훈 무혐의의 이신청 했더니 수사심의위원회 열렸다. 다 이것들이 성과다.
근데 김진표가 만약 이거 안 오고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저희들 저도 막 박지원 원장님만큼 욕은 안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다 왔습니다. 자, 이제는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들어있는 곳은 오늘 1시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부터 이렇게 해병대 우리 그 전후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분들 이렇게 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과 이렇게 본회의로 와서 본청 방청까지 저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뜻깊었고 꼭 통과 촉구를 바랬던 마음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뻤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제 싸움의 시작인데요. 드디어 김기현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심지어 소식 나눔 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민주당 내 개혁파들의 소식. 예. 거기는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일부 언론은 노병도 울고 해병도 울었다 뭐 이렇게 그걸 돌았는데 예. 거기는 김기현도 김기현도 울고 울고 노병도 울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못 저- 보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림으로써 변호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 보시면 예. 어딨냐? 아니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울 수밖에 없었던 어.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예상 못하고 덤덤했었는데 본회의장 밖에서 저희가 오늘 방청을 하러 갔더니 아직 최상병이 특검법이 상정이 안 저 됐다는 법안 점. 4개가 음. 생정이 네, 돼 있었습니다. 상정이 네. 그 목록에 없다고 안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회의장 밖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이제 상정을 하겠다고 뭐 하면서부터 저희가 급하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때까진 저희가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앉는 순간 그 본회의장 크더라고요 거기가 전광판에 앞에 순직 해병 수사외압에 관한 이제 특검 법안이라고 전광판에 딱 뜨는데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하면서 그 앞에 그 초록색으로 쫙 네, 뜨잖아요. 초록색의 의원님들이. 투표가 의원들이 되는. 투표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눈물이 막 나고 갑자기 북받쳐 오르면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제목은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예요. 온 제목은. 예. 근데 소식 나는 방이라고 지금 몇천 명이 보거든요. 김기현도 노병도 울었다 이렇게.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 최상병 사건 진금에 노력해온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예. 이게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의 역할이 너무 많은 분들의 감동과 희망을 준 겁니다. 지금도 뭉클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네. 박영선 네. 위원장. 저는 방송에서 이 특별법 촉구할 때 우리 방선 위원장님은 해병대 예비역연대 분들하고 요거 갖고 그리고 다니면서 본회의에 예. 같이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애쓰셨는데요. 그 현장에 저도 들어가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 국민의힘 당사 앞에 있을 때만 해도 의장이 이거를 상정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태였죠. 들어갔거든요. 아. 그리고 법률도 4개 법률만 지금 통과 처리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있었고 이분들 나올 때 또 규탄 기자회견까지 본청 기자회견 앞에서 만약 안 되면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좀 사전 예고를 하고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는 김기현 변호사님부터 울기 시작하니까 뒤에 또 예비역 이렇게 흰 머리에 예. 예비역 이근석 선배님 그분 선배님 예. 올람 월남전 참전하셨다는 참전 용사세요. 예. 그분이 막 꺼이꺼이 이렇게 네. 우셔서 같이 뒤에 있는 일반 방청객들까지 저 또한 함께 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김기현 변호사님 지금 주마등처럼 지난 여름 네. 이후부터 쭉 상황이 이렇게 회상이 되실 텐데 과정 어떤 네. 것들이 어려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저는 그냥 열심히 변호사를 하고 있었네. 돈 벌려고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뭐 이제 항명죄로 입건이 되고 압수수색을 받고 이러면 그 기사를 접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저도 뉴스를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해병대 출신이고 또 박정훈 대령 수사를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당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해서 제가 그때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다.
라고 올렸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어떤 해병대 전우들이 연락을 주시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최초에 제가 그 광화문 집회 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끼리의 인연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결성이 됐어요. 이거 왜 결성됐냐면 처음에는 저희 예비역들이 해병대 전우회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 해병대 전우회 그렇죠. 중앙회가 네, 있고 네. 거기서 활동을 촉구했죠. 왜 이거 목소리 안 내십니까? 지금 최해병이 지금 죽고 박정훈 대령 난리가 났는데 했는데 그 자유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는데 그걸 막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무단으로 막 삭제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거의 김용국처럼. 네, 그때 거기 비공국이 부총재로 있었다는 그렇죠. 아. 부총재였죠. 네. 그래서 국민의 막 운동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삭제하고 뭐 왜 삭제하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래. 아니, 이런 미친. 예, 괜찮아. 뭐 박지원 원장도 뭐 예. KX에서 예. 했는데 그래서, 미친 정도는 예. 뭐. 그래서 그러다 얌전합니다. 와중에, 예. 근데 이제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가 글을 계속 올려. 아, 계속 올리고 계속 올려. 안 되면 될 때까지. 예, 계속 올리니까 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그때 해병 한 명이 여기로 모이세요 하고 글을 올리더라고요. 아. 오픈 카톡방 링크를 예, 예. 해가지고. 그 여기로 올리세요 링크를 올린 게 지금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을 하고 있는 정원철 회장이었고 아, 정말 열심히 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국민의힘 당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리고 거기가 오픈 카톡방에 처음 모였던 게 그게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블로그에다가 그거를 여태까지 활동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일기처럼 이거 보는데 네네네. 예, 그 다음에 9월 달에 용산 집회, 뭐 아. 10월 달에 이제 음. 포항 1사단장 가서 네, 임성근 사단장 퇴진해라, 네, 네. 뭐, 그리고 행군도 하고, 뭐, 여의도 가고, 또 저기 설날, 겨울에는 그 정당에서 설날 인사 하잖아요. 뭐, 그렇죠. 지하철 예, 기차에서 서울역, 설날 뭐 규경, 용산역, 규성하죠.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막 한동훈 위원장 갈 때 저희도 가서 막 최재병 특검법 수용하라 막 하다가 이제 막 근데 계속 애면당했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끌려나갔죠. 예,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치권하고는 좀 거리를 두자. 왜냐하면 이제 정은철 회장 저도 딱 만나봤더니 너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원이다. 뭐 자기는 국힘당원이라는. 근데 참 역사적인 만남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럼 뭐 정치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고 우리 이것만 하자. 그래서 그때는 정치를 좀 멀리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설날 때 뭐 모두를 찾아가 보자. 그거 만나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 그러면 민주당도 가고 국힘도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갔더니 한동훈 위원장 거기서 와 하는데 경찰한테 우리 끌려나. 입틀막이네. 네, 그거 그렇죠. 당하고. 일종의 입틀막을 또 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 간격으로 민주당은 뒤에 용산역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갔죠. 갔더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와가지고 뭐 악수를 해주고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저는 감동을 하고 봤냐 원철 회장 이게 민주당이다. 그게 기사에도 많이 났어요. 예, 예.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분들이 한동훈한테는 쫓겨나고 음. 이재명하고는 이렇게 서가지고 예, 플랫폼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삥 둘러갖고 예. 잠깐 이야기도 나눴죠. 맞아요. 그때 예. 직접 오셔가지고 저 이것도 보고 예. 그렇지, 이것도 한번 네, 보여드리고. 이것도 한번 보고 네. 막 말씀도 많이 하시고 꼭 하겠다 이렇게 예, 하셨죠.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2일 날 올해는 그때가 최해병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랑 네, 아버님이랑 저희가 뭐 어떻게 알았냐면은 원래 한 11월 12월 그때쯤부터 저희가 대전현충원을 자주 갔었는데 거기 생일이 있어요 묘비에.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생일이고 하니까 이제 또 연초니까 참배하러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네. 알고 간 건 그래서 아니었네요. 네. 네. 또 거기서 또 그 어필이 있었군요. 네, 또 한 번 입틀막을 당한 그 사건이. 참배를 최해병 참배를 하러 간 거죠. 네, 생일날 네. 갔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뭐 유튜버들 엄청 와 있고 막 그래 뭐 누구야 그랬더니 한동훈이래.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원철 회장 국민의힘 당원이라 또 그럴 수 있지 가봤겠죠. 않냐. 그래서 위원장님 최해병도 참배해 주십시오. 생일이다 이렇게 했던 게. 오늘 네. 생일입니다. 했는데 그렇죠. 그때 또 끌려났어요. 그 유튜버들한테 끌려났나. 네. 아무튼 뭐 그랬어요. 맞아, 그것도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일종의 또 그것도 입틀막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지금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군복 남성이 오늘 감동의 눈물을 같이 흘렸던 예. 예, 정원철 정원철 예. 회장님이시고 예, 이분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저보다는 후임이니까 이제 같이 있을 땐 반말을 하는데 너는 왜 국민의힘 당원이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 뭐 자기는 원래부터 성향 자체가 근데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전 정부에서 시절에 원전주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네, 탈원전 때문에 어. 예, 그게 하락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증오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도 이거 정리된 걸 보니까 저희 연대가 공식적으로 오늘까지 하면 34차 까지 행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해병대배 분들을 너무 응원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채양명주 시민들 꾸렸고 국회 기자회견하러 갔는데 저희 직전에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매블쇼 옛날에 진행했던 이성혁 MC가 있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풋살도 하는 예.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또 해병대배우연대 분들 중에 또 저희를 아는 분들 와서 막 저한테도 막 인사도 해주시고 와 너무 고맙다. 우리가 마침 이어서 기자회견 한다는데 그걸 MBC가 그날 해병대배우연대 기자회견 이어서 이채양민 시민연대가 기자회견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거 두 개를 계속 생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진짜 막 10만 명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배우연대랑 민생경제연구소랑 이창민 시민 뗄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유삼영 후보를 또 응원하러 갔는데 또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정은철 해병대배우연대 대표님이 또 거기 와서 이 최상특검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만 선거에는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해병대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병대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거기서 또 만나고 유사명 후보님은 뭐 해병대랑 직접 연관이 있는 분은 아닌데 거기 왜 갔냐면 김은국이 나경원을 나경원을 하러 왔더라고요. 예 돌아다녔죠. 저희 예.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잘했습니다. 임종득 거기도 갔다 오시고 예. 그렇죠. 신범철 경북까지 후보 신범철도 갔다 오시고. 또 가시고 예. 해왔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가는 데마다 아무튼 많이 뵀던 것 같고 제가 문자를 찾아오니까 정원철 해병대 해병연대분 올해 초에 저한테 연락도 주셨더라고요. 1인 시위나 낙선들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대모천재 안진걸 소장님 또 와주세요. 제가 뒤늦게 연락드리고 그랬더니 참 아주 올바 바른 젊은이던데 거기서도 만났죠. 우리가 이창민 10년대 예, 그렇죠. 모태가 됐던 박정훈 대령 응원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하고 정원철 대표님이 또 연대사로 오시고 두 분은 먼저 간 다음에 제가 남아서 그게 이창민 10년대가 결의가 된 건데 제가 제안한 거 아니 이창민 콘서트까지 했는데 그냥 해병대배우연대가 최상민 사건 중심으로 하되 그분들 응원하는 이창민 10년대를 만들자. 그 자리에서 20명이 결의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집회도 하고 국회에서 기자까지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흘러온 과정 속에 또 오늘 또 TV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감동의 그 본회의 통과 장면의 영상을 탕비님이 급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영상 한번 탕비님. 보시면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탕비님.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를 살아있습니다. 고생했어요. 해병으로서 해병 선배로서 최도군 후배 너무 아쉽고 참다운 해병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원대복귀를 위해서 나서는 것뿐입니다. 정당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올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 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여기 모인 해병대 예비역들은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이 백상시들은 피 흘리며 국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을 외면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각한 자들아,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에 응하지 않을 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괴멸의 선봉에 설 것임을 경고한다. 예. 그 또 오늘의 저도 지금 눈물이 그냥 울컥합니다. 오늘의 그 예. 현장에서 사실은 시작을 의결을 상정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이제 28명이 본회의 방청을 갔는데 이렇게 그 최수근 해병을 위한 그 가결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기로 했었어요. 예. 근데 이미 상정한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게 예. 돼서 묵념을 못 하고 다만 가결이 됐을 때 정말 가결이 됐을 때 168표로 가결이 됐는데 가결 후에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박수 치거나 본회의 방청의 룰이. 예. 그래서 또 소리 없는 무음의 경례를 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급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갔는데 그래서 감동이었고요. 충성은 못하고 네, 무음으로 무음으로 필승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네, 네, 예, 네. 예. 그것도 감동적이네요. 그 네. 사진 기사도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보기만 해도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바로 또 대받아쳤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부권을 것처럼 이야기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그 뭐 피해 사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떠신가요? 거부권은 물론 뭐 한 120% 한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멘트가 진짜 더럽더라고요. 진짜 더럽네요. 네.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 죽음을 덮은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어떻게 짓거립니까? 그렇죠. 예. 진짜 최해병이랑 박정훈 대령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용어가 그러게.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아. 엄중 대응하겠다. 이게 그-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자의 예. 지금 발언이거든요. 정진석을 정진석을 비서실장 앉힐 때부터 저럴 네. 거라고 알았던 저 발언이 여러분 70년, 80년, 90년대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민주화 인사들이 막 탄압받아 죽고 권받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프잖아요. 막 장례해야 되죠. 장례 못하게 해요. 투쟁해. 그럼 그래요.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똑같아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예. 장례도 못 치르게 해놨는데 그럼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가족들이나 학생들. 그러면 죽음을 정치로 악용한다. 그 마인드가 아직도 있는 거.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마인드가. 누구 말 맞다나 개 같은 정치입니다. 예,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는 이놈들이 했죠. 왜? 최상병 사건을 진상규명하면 윤석열 또는 김태효의 측근들, 뭐 임성근이든 예. 누구든 또 지라인이든 밝혀지겠죠. 밝혀지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그게 싫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 보면. 그냥 책임을 물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로에서 막 전화하고. 정말 한심한. 그리고 핵심 피의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석 장관, 호주 대사도 네. 도주시켰고 여기 있네. 론종석 네. 귀국쇼. 도주시켰고 네. 그리고 신범철, 임종득 다 공천해서 공천하고. 국회의원 자리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면책특권으로 또 수사 방해했고 끊임없는 수사 방해와 꼬리 자르기를 대놓고 해왔던 이 죽음의 진상 규명을 가장 방해했던 걸림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방부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진상 규명을 위해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해병대 전우들, 동료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램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게 이 정부였죠. 아까 통과됐을 때 펑펑 우시면서 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해병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해병님을 말씀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펑펑 울면서 통과해 오시던 분 월남전 참전 용사십니다. 야, 대통령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진짜? 그러게요. 군대 면제 사유가 어떻게 부동십니까? 근데 당구가 500이라고요? 부동식 어떻게 당구를 잘 치고 야구도 엄청 좋아한대요. 야구 하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데
완전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병역 비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과정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이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조직들이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시원 공직기관 네. 비서관 이시원, 그리고 우리 그 국가안보실 네. 몇 개의 부서가 이차장,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V1 대통령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국가안보실이 움직인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원래 국방부니까. 국방 관할이니까.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 왜 움직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이번에 그 연루된 조직을 보면요, 여러분. 안보실, 그렇죠. 비서실, 국방부 장관, 차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관리관 싹 다 개입됐어요. 그다음에 경찰청, 경북경찰청. 아마 경북경찰청에도 아마 경찰청 네. 위에서도 분명히 지시 내렸을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가 왔었잖아요. 빨리 네. 반환인데 회수라고 또 거짓말하고 마치 정식 접수 안 된 것처럼 말도 맞추고. 탈취입니다. 예, 탈취, 탈취죠, 기록 탈취. 탈취. 예, 기록 탈취.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계. 야, 그 전시면요 직결 처분하는 죄요. 그렇게 무서운 죄로 집단항명 수계로 몰아가지고. 이 정부의 이 무도함은 정말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한 정의로운 그냥 박정훈 대령이었는데 뭐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무도함을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과거에 거죠.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건이 역대급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군 내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군에서 덮으려고 하고 정치권에서는 밝히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진짜 군에서 밝히려고 그랬는데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이 덮어버린 사건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네. 그 배경에 약간 좀 궁금한 게 대통령실이 나서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얻는 이득이거나 이유, 누군가와 친소가 관계가 있는 그게- 건지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건에 대해 이렇게 개입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저도 궁금하고 특검을 꼭 해가지고 좀 밝혀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이거 관해서 정말 뭐 온갖 추측과 이런 것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4개 정도 돼요. 여러 설이 있죠. 네. 여러 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까요? 뭐- 설이니까요. 처음에는 예측. 대통령이 수해 때 임성근이 막 그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충성했다. 인기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인기를 조금 올려줬다. 그래서 임성근 귀엽게 봤다, 좋게 네. 봤다. 그건- 그래서 왜 걔를 처벌해?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처벌하면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김광호 비유한 것처럼 그런 소리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조금 이상해. 약해, 얘기를 마저 약해. 들어보시죠. 네. 예. 한번 말씀해 말고는 보십시오. 또 이제 그 초반에 많이 나왔던 거는 그 김태환 김태환 같이 근무했다. 이종섭 장관하고 옛날에 임성근이 같이 근무했었다. 같이 근무했다. 그건 청와대. 팩트인가요? 그건 맞아요. 맞고, 물론 네, 이제 네. 직속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옆방. 네, 뭐 같은 시기에 같이 네. 근무했다. 아마 안보실에 같이 있었어요, 네. 두 사람이. 그렇죠. 그거였고 이제 다른 썰은 이제 또 제가 들은 거는 경호처장 라인이다. 임성근이. 네. 근데 경호처장이 이제 막 군 이쪽에서는 네, 네, 거의 네. 원로급 실세잖아요. 네.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구명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예의주시하고 뭐 또 네. 이게 생각해 본 대로 네. 여사님이 또 검사위의 여사님이 임성근 측의 로비를 받고 음, 너무 억울하다라고 나섰다라는 설이 있죠. 네, 이제. 임성근 소장은 평판이 그래요. 박정훈 대령은 인품이 너무 훌륭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해병대가 좁거든요. 좁으니까 박정훈 대령 아, 너무 훌륭한 사람, 그 사람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는데 임성근 소장은 걔는 지 출세한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최혜병 사건보다 더한 짓도 했을 거야. 이런 평판이 지금 돌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가 군대에 있으면 우리 사병들이 몇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럼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지시 내린 거 보면요. 심지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보통 이제 꿈이 이제 해병대 사령관 되는 거겠죠? 3스타? 근데 임성근은 그거보다 한술 더 떴다고 그래요. 자기는 포스타까지 가겠다. 아,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인데 사실 그걸로 그쳤는데 뭐 더 올라가려고 막 그 정치권주의 로비도 하고 자기는,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최초로 해병대에서 나는 포스타를 다는 장군이 되어보겠다. 그럼 뭐 예를 들면 해군 참모총장이나 해군 참모총장도 될 수 있고 합참 쪽으로 간다거나. 합참 차장 이번에 포스타로 만들었죠. 예. 저는 이게 의심스럽기도 해. 그걸 위해서 합참 차장 이번에 포스타를 만들었나? 그리고 신규 신설했죠. 예, 네. 원래 3스타 자리였는데 이걸 음. 포스타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한미연합 부사령관. 네. 예, 이게 돼보겠다라는 뭐 욕심이 있었다라는 게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포스타를 그렇게 내려면은 뭔가 특별한 줄을 대야겠죠. 그렇죠. 사령관이 되기도 그렇게 힘든데 포스타가 그럼요. 되려면 역대급의 역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네. 건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최재형 목사님이 만난 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한 그 그분이? 검사위의 네. 여사님. 거기 쪽으로 줄 대실 가능성이 높죠. 합리적 네.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뭐, 네. 또 이제 이거는 우스갯소리 웃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네. 있는데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우리 여사님 위에 있다는 그 있잖아요. 하얀 수염. 아, 네네. 하얀 옷 입고 계시는 분. 여기는 뭐, 네. 예, 이거는 그냥 뭐, 썰 중에 예. 하나입니다만 그냥 웃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특검을 안 하면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인 거고 그러니까. 많은 지금 언론 보도들이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정점까지는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거의 올라온 것 같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는 특검 외에는 없다. 맞습니다. 이건 뭐 특검이 여러분 수사가 지연되면 특검을 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원래 특검백의 병이는요. 수사 지연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특히 최고 권력, 절대 권력 또는 그 수사와 관련된 대상이 그 예를 들면 수사와 관련 얽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상하 관계나 지휘 관계로 그럴 때 특검이 딱 특검이거든요. 이건 대통령과 그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연루된 사건인데 어떻게 일반 누구니까 지금 검찰총장 존재감도 없어 이름도 지금 이원석이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때 네. 이때도 특검을 그렇죠. 하는 거죠. 윤희근이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완전 장악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 그리고- 기관의 대상 자체가 지금 보니까 그 우리 통과된 특검법의 제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어서 그 수사 대상 자체가 내용을 살펴보니 그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그리고 이 사건에 관계된 고위 기관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면 여기 과정이 인지된 사건이면 경찰청까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도의 규모를 수사를 하려면 지금의 공수처로는 공수처 인원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되죠. 절대 안 되는 거고 수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인원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현재 지금 이 수사 외압 사건 수사팀이 검사 3명, 4명? 네, 그렇다고 해요. 수사 4부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3명, 4명이서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압수물 분석에 3개월씩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은 공수법에 의해서 기소를 직접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 오래 걸리고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어. 차장도 이 사람 이번에 임명되기도 어려워 보이던데요. 지금 아, 수사 임명- 4부만 후보도 될것 같아요. 수사 4부만 하고 있는데 그럼 수사 1, 2, 3부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듣기로 거기는 다 친윤 라인들 많이 장악됐어요. 미리 예. 들어와서 지금 처장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오기만 하면은 수사 4부를 박살내겠다. 야, 그래서 맞습니다. 이 수사를 지금 이제 못하게 만들겠다. 요거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통과된 법은 그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이제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견검사 20명이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특별검사보 3명, 검사장급만 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규모가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물론 공수처 하면 지금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에서도 또 문제겠지만 그렇죠. 또 하나 더 네. 있어요. 지금 수사 대상자들 중에 지금 군인들이 많잖아요. 네.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대로 가면은 사건 쪼개집니다. 예, 예. 맞습니다. 민간인들은 예. 민간법원, 그렇죠. 군인들은 군사법원으로. 이건 민간으로 못 가는 사건이잖아요. 원래 사망사고인데 예. 이건 사망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 파생된 그렇죠. 은폐범죄이기 수사 때문에 은폐 진상규명 군사법원을 사건이니까요.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건 쪼개지고 이송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예. 그 점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계속 막판이 아이고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 있네 막 하면서 논점 벌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계속 바꿔요. 처음에는요,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소 조항이 있다 그랬어요. 독소 조항이 뭐냐? 그럼 브리핑 맨날 하고
언론 브리핑하게 되어 있다 법에. 언론 네. 브리핑하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야당만 야당이 추천한다. 하게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바로 반박이 되는 게 언론 브리핑 그 조항을 보면은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은 공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항 예전 특검법에도 그쵸. 다 있었던 다 있었죠. 조항이고 야당 추천도 드루킹 특검 때도 야당만 네. 추천했는데 그때 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네. 허위검 특별검사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네. 이래 버리니까는 또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국민의힘이. 그 본인들이 옛날에 박근혜 특검 때 얼마나 브리핑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피사실까지. 말이에요. 그걸 즐겼고 그러니까. 그걸로 권력까지 잡은 자들 아닙니까? 윤석열, 안동훈 여러분. 아 진짜 그러니까 최순실 특검법에 담겨 있던 골조와 기조가 이번 지금 예. 최상병 특검법에 거의 그대로 녹아 최순실 있습니다. 드루킹 해왔던 때랑 거 똑같아요. 그대로. 예. 그래서 새로운 법이 예. 뭐 위법하다 무슨 뭐 올권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제 또 말을 그다음 바꾸죠. 그다음에는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가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건데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봐라. 그때 제가 갖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 미진하다. 5개월 만에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에 3개월씩 걸린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미 미진하지 않냐. 이러니까는 또 말을 바꿔.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특검이 검경이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상당수는 이제 시민적 압력 때문에 일부 수사를 하는데 특검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보통 그 당사자들이나 또는 정당의 시민단체들이 고발해 놓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초수사 같은 거 진행되다가 근데 공정성 시비가 붙으니까 그래 깔끔하게 특검으로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또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야 하는지를 우리 또 김규현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꼭 22대가 아니라 21대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그 날짜가 사망일이 7월 7월 달. 20일이어서 네. 7월이 지나서 22대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증거인멸을 네. 할 수 통신기록. 있다. 통신기록이 통신기록. 1년이 지나기 보관기간 때문에 1년. 예. 그리고 관련한 모든 부대 자료들이 1년이 경과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21대 가야 된다는 예. 목소리를 제일 많이 이게 높이셨습니다.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또 변호사만 네. 하신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제 수사를 참고로 우리 해봤으니까. 김규현 변호사님은 검사 검사 출신입니다. 출신입니다. 네.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국회 보좌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 보좌관도 하셨구나. 로스쿨 가기 전에 국회에서 어.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야. 2년 안에 인턴에서 4급까지 올라온 가장 와. 실력 있는 국회 보좌관 출신입니다. 전설이네요, 전설. 제가 게임회사 사업도 했어요. 다음에는 네, 네. 저는 김규현 변호사님 다음에는 국회로 보내야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하고 네. 두 분은 국회로 보내드립시다. 일단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예, 그래서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 예. 예,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수사를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언제 일어났지 이거부터 가요 사건을 네, 네, 보면은 네. 1년이 안 됐다. 그럼 빨리 통신 허가서부터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보관하는 통화 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걸 수사기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7월이 되면 나 이거 지워진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계속 시간만 째깍째깍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었어. 막 뉴스였죠, 뉴스. 예. 새로운 이게 뉴스였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이게 7월달 지나면은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특검 시작되고 수사 시작되면 7월달 돼서 또 누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8월달이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예. 거죠. 통신기록.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 증거인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한테 진상 규명할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이 원하는 진실을 은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를 좀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도 원래 22대 국회가 해야 될 1번 과제들로 많은 의원들이 내 1호 법안이야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네네. 많아요. 근데 22대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21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였고 그래서 어제까지도 국회의장님이 과연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렇게 이슈가 됐던 사안이죠. 다행히 오늘 현장에서도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예. 국회의장님 상정하고 가셔서 예. 통과시키고 일단은 가셔서 정말 우리 전 국민의 애를 먹이시고 아유 오죽하면 박지원 원장이 욕까지 했을까요. 네. 근데 어쨌든 해주셔서
그동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았지만 일단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희 예.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일단 고맙습니다.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네. 장윤선 취재편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장윤선 기자님이. 네. 그래서 저는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제 의결도 제 의결이지만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탄핵부터 추진해야 된다. 네, 이거 저랑 완전히. 그 김규영 변호사님이랑 아까 우리 본청 대기 중에 재부의를 할 때 표결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었거든요. 아,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이야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국회 안에서 재의결할 수 있나요? 예, 재의결해야죠. 거부권 해도 이제 아마 5월 28일에 본회의가 한번더 예정되어 있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재의결은 가능하고 또 보니까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가 무기명 예, 투표가 예,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네. 무기명. 네. 예. 재의결은 무기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의 이탈표가 노출되지 않을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언론 보니까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18표가 되면 네. 통과가 통과가 된다.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또 의미 있는 게 있었어요. 김웅 의원이 본회의장에 퇴장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어. 웅성웅성하고 저 앉아 있는 의원이 누구야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보자마자 뒤통수만 보였는데 김웅이야 했더니 맞나 사실은 약간 어. 제가 주저하긴 했는데 맞아. 김웅 의원 같아요라고 했더니 찬성했나요? 정말 네. 표결에 찬성을 한 거예요. 아, 일단 한 명은 확실히 네, 한 명은 확실히 안철수 뭐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놈들 다 들어갔어요. 그놈들. 그러니까. 그렇죠. 참석시켜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철수 뜻으로 참 참석시켜야죠. 기겁하다. 오늘이야 뭐 다 철수하고 나가버렸다 치지만 네. 어쨌든 재의결을 막으려면 그쪽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나가버리면 이제 단독으로 그렇죠. 처리가 네.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고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면 뭐 일단 국민의힘 이번에 낙선자가 뭐 한 4, 5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분들이 한번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의원 생활 이제 마지막 출석일 텐데 본회의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론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또 나서야 됩니다. 일단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는 시민행동을 해야 될 거고요. 거부권 행사하면 진짜 이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거리의 투쟁도 거세게 하되 정말 국민의 의원들한테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진짜 나라 살리고 우리 최상병 억울하는 것 보수 정당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 어머님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진짜 선거도 열심히 했다잖아요. 본인께서. 아니, 예. 이 사안은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가와 보수가 국민, 나서야 될 이슈예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중인 국가의 가장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 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이 최상병 건을 그렇죠. 그게 이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거를 안 보고 보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동네 분들, 국회의원들의 지역 주민들, 그분들 동네에 오셨을 때 여야 진보 보수가 그렇죠. 아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애국, 그다음 안보, 안보. 그리고 국가의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으로 이분들 표결에 지금 참여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동네 사람들 같이 상종도 하지 말아줘야 네. 됩니다. 양심의 문제일 뿐이에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맨날 저기 윤석열 한동훈이 입에 맨날 입만 열면 하던 말인데 이거는 저기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일반인과 범죄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그거예요. 이것도 네.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박대령하고 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최상병, 최해병 대 수사외압 범죄를 자행한 예. 세력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딱 예.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예. 네. 정치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리고 그 이종섭한테 결제 서류대로 결제 받으러 갔잖아요. 예. 그 꼼꼼하게 서면 대면 보호하고 서면 결제도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 다 칭찬했다면서요. 아, 박 단장 참 잘했어. 이제 2천만에 이거 칭찬까지 해주고 그 자리에서 박수 보내주고 아니, 그랬죠. 그리고 그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임성근 후임까지도 검토를 아, 그렇죠. 했었다고 해요. 그것까지 교체될 했었고. 것까지. 만약에 임성근이 이제 수사 책임 대상으로 그냥 들어있기 보통 때문에 옛날에는 교체될 그 것까지 대비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망 사고 인정을 생기면 인정이 됐고. 보수 정부 때도 사단장은 대부분 옷을 벗지 않았나요? 그런 국민적 맞아요. 충격이 있는 사망 예. 사고나 뭐 정말 뭐 책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군기 사고. 다 나갔죠. 예.
근데 그리고- 이번 건은 명확하게 본인이 사실은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무리하게 그렇죠.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서 여의치 않는다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장관 있는 자리에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사단장까지 이렇게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와서 이첩을 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정말 군을 신뢰할 것 같다. 예, 그렇다고. 네, 이런 말까지 그것까지 나왔다고 하지 다 않습니까? 봤어요. 예.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음. 사실 저는 어이가 없고 해병대 입영대 오늘 저희는 원래 활동을 할 때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약간은 두자. 물론 이제 특검법을 인정해주는 당이라면은 모두 연대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안과 연대하거나 뭐 이런 거는 피하자. 그래서 저희는 내부 방침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찬성하거나 뭐 우리를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도 갈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받아라. 예, 우리 또 국민의힘 가서 같이 또 우리 지지한다 막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안 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정치권과도 최대한 좀 거리를 두고 최혜병 요 사건만 다룬다. 그래서 사실은 뭐 촛불 행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권 퇴진, 뭐 탄핵 이런 얘기에서 같이 하자고 저희도 엄청 많이 콜을 받았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너무 이제 강한 데 가면 오해를 받잖아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저희 입장이. 이제 모여서 밥 먹고 있는데 예, 죽음을 이용하는 아, 나쁜 정치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많이 저희한테 지금 한 소리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정말 경악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진짜 그러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주부터 촛불행동 다 나가자. 이런 말까지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이창근 시민연대 집회도 있으니까 예. 경우가 되신다면 아, 이창근 시민연대가 조금 더 온건합니다. 네. 현재로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주제가 예. 포괄적 탄핵 퇴진이 아니라 이채 양명주 특검하라. 진실 물론, 규명. 예, 물론 저는 이제 법률 둘 다 가셔도 돼. 둘 다 이건 가셔도 이제 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물론 예. 이제 저 법률 예, 자문력이고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의하셔가지고요. 예, 그 정도로 예.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개해 있다. 예. 아까 그 예비역 노병의 그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잘 들어라 예. 라고 하셨던 이야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뭐 피를 보겠다 정도의 결의와 각오로 아주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거의 며칠이 됐죠. 몇 달이 됐지요. 이렇게 9개월째 길어 지금, 9개월째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싸워왔던 이 전우들이 이거를 거부했을 시는 이거는 국민 항쟁이다라는 용어까지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남전 파병까지 갔다 오셨던 예비역의 우리 그 올로 정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이거는 가장 이렇게 좀 국가 애국 보수 안보에 관심과 청춘을 다 바친 분들의 예. 이런 목소리인데 이것까지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이 길을 포기한 거죠. 참전 용사마저도 돌아서게 만든 그런 정권이에요. 도대체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네. 정진석이 그걸 했다니까 하면 윤석열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라고 봐야 네. 되는데 이 정진석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망언을 계속 해야죠. 막말. 네. 그러니까 주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우리 사실 진짜 나쁜 짓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 네, 네. 인간적 도리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전통이 예. 망자대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잖아요. 예, 예, 유가족들 그러니까요. 고통까지 감안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주로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만 전문적으로 모여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진석 사람이- 이전에는 네, 진짜로요. 지금 1심 유죄를 받았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예요. 노무현 피도 대통령 그러니까 사망에 저 따위 말이 대해 나오는 거야. 아. 그 권인양 뭐 싸워가지고 예, 예, 부부 싸움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하해서 유죄를 1심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런 자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말 지금 앉힌 거죠. 죽은 자에 네. 대해서도 예의가 없고 예.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사람이- 예. 어쨌든 오늘 1차 고비는 일단 진실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의 문이 끝까지 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 문을 힘차게 열어 제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분들의 또 활약과 역할 또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응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단신으로 빨간 옷으로 잠깐씩 보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기존 언론들이 쏟아질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갔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모든 매체들이 이제 변호사님, 그다음 대표님, 그다음 예비역 언론분들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가급적 많이 나가시고 그러니까요.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이 참여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혹시 해병대 그러니까 해군은 해운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좀 궁금한 예. 분들 있더라고요.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원래 이제 해병대 출신만 그쵸. 해병대 출신자만 다 구성된 회원이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군은 안 되죠. 근데 다만 해군인데 해군 의무병 중에서 해병대로 발령이 나서 아 그럼 그건 또 해병대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는데 아, 네,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받아주고 그러니까 해병대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은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회원으로 이제 자격이 있는데 또 이제 그냥 저희 밴드에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일반인 분들도.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냥 일반 회원으로 예. 자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직 저희가 그 예. 옛날 양식이어갖고 가입 신청하시면 뭐 기술을 써라 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네, 당황하지 아이고. 마시고 그냥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여러분들끼리 예, 따로 모여서 필승하면서 밥 드시잖아요. 저희는 따로 먹고 있는데 그쵸, 그래. 많이 봤어요. 조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거기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인이라고 쓰시고 뭐 네. 응원한다 문구 네. 남겨주시면 다 가입이 됩니다. 그 정의자유 해병연대는 이제 조금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잖아요. 김경일 신부님이나 아 그럼요. 거기는 해군 출신도 약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희하고 겹치는 회원이 겹치는 일부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그분들, 예. 예. 종교인 시민 맞습니다. 사회 뭐 이쪽 분들 계시고. 보세요, 김 변호사님, 애청자 여러분, 이 정진석이 얼마나 망기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는지, 뭐 노면전대대 망언은 제가 차마 소개를 안 했고요. 입에 올릴 수가 자유한국당이 없습니다.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왜 자유한국당 같은 쓰레기 정당을 세월호라고 해갖고 세월호 가족도 이 발언 듣고 다들 너무 전화를 금치 못했죠. 네 가지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이제 징글징글해요. 와. 또 친일 망언도 있죠. 그 다음에 친일 이태원 사과와 관련해서도 무슨 이재명 지지자들이 집회를 뭐 조직적으로 최대 80대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참사가 발생했대. 거기에 온 병력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서울 시내 병력이 수만 명 있습니다, 여러분. 유병력도 있었고요. 그건 경찰도 인정했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이태원 참사가 그날 집회한 사람 전대. 그리고 집회도 8시 끝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어졌대요. 이런 자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 생명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그 옛날 일본군 장교들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의 조부가 어쨌든 실제 또 친일파예요. 그 그래요? 조선 유명한, 총독부의 비행기 전투기를 헌납해서 네. 조선 총독부 그건 인정이 된 거예요. 신문에 인정이 된. 실렸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그 헌금을 아니, 많이 해서 실린 그런 친일 집안입니다. 아니 무슨 뭐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DNA가 과학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안 될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네, 역대급 망언들을 쏟아내는 인식의 이 자를 또 총선 참패 이후에 개편하겠다, 뭐 협치하겠다, 뭐 혁신하겠다라는 취지로 윤석열이 앉힌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 거기 저는 때문에 그냥 사진만 보고 네. 좀 그냥 뭐 인상이 뭐야 점잖은 분인가 봐. 아닙니다. 네. 진짜 저번에 수해 참사 현장, 수해 피해자 현장에서도 그 사람 데리고 가요. 김기현을 데리고 가요. 자기가 네. 그 충청도에 수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김기현을 몰라봐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박수를 하면서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수재로 많이 피해자. 연장하시는 분들한테 지 대표 면 세워주고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짓하니까 일종의 윤석열하고 저는 정진석 같은 류의 인간들은 그 인간의 고통과 심지어는 가장 최악의 슬픔인 죽음에 대해서도 연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자들인 것 같아요. 상가집 가서도 박수 치고 막 그럴 사람이네요. 자들이죠. 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는 정진석과 윤석열은 거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고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비서실장으로 지금 데려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벌써 법 통과되자마자 나온 이야기고 윤재욱 또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이제 진실의 문은 시작이 됐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으나 진짜 통과는 거부권 이후에 다시 또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예. 지치지 않고 끝까지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
어쨌든 여야 합의를 통해 유족들이 원하는 만큼의 다는 아니었지만 유족들이 인정하는 그런 법으로 통과가 됐고 예. 또 전세 사기 특별법 특별법 개정안도 개정안도, 이때는 미진하지만 제부가 의미가 있고요. 됐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 우리 이제 마무리 그 이야기 네. 이태원 참 특별법에 대해서도요. 네. 어쨌든 많이 한 거에서 합의가 겨우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협치의 성과라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그렇죠. 괴롭히고 네. 안 만나주고 아예 네. 그다음에 윤석열 팬클럽 회장 구단체 조롱하고 그자들이 갈라치고 유가족들 했죠. 공격하고 그런 짓 했던 반성도 없이 이상민 앞세워서 지금도 국민 안전 운운하는데 협치의 성과라고 그러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어요. 제3특별법 처리하면 이태원법 협조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조건으로 또 예. 정말 이게 얼마나 비정한 무도한 자들입니까? 무도한 최소한 자들입니다. 인간이라면 제3특법 우리 강제집 반대하지만 이때 특별법 합의했으니까 일단 처리 안 되는 하겠습니다 해야지. 죽음을 옵션으로 걸었어요. 옵션으로. 죽음을 예. 옵션으로 이용하는 예. 나쁜 정치는 자기들이 다 하고 그럼 있는 맞아요, 거죠, 지금. 변호사님. 예. 진짜 아유 안 되지. 떼기. 빠따 맞아야 예, 돼요. 빠따 맞아야 돼. 해병대식으로 예. 빠따 해초리는 약해요. 예, 이제 변호사 방송한 지 이제 1시간쯤 됐는데요. 어떻게 그 마무리 말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네. 향후에 어떤 투쟁견 활동 계획도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서대문에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아. 많은 분들이 응원했는데 예. 그런 좀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또 검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정말 바른 법조인의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좋거든요. 옛날에 약간 노땅 검사 출신들 민당 온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또 검사판을 막 들고 그래요. 막판에 막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뭐 검사였던 시절이 기니까.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오늘 저희 9개월 동안 기다려 오던 날이었고 특검법 통과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었습니다. 이게 다 이 정의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부권 아마 할 것 같은데 재표결까지 특검 출범까지 진상이 밝혀져서 박정원 대령과 최혜병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모두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때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 거는 오늘은 그냥 안 하셔도 안 될 하셔도 것 돼요? 같습니다. 아니, 너무 네. 팬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팬심으로. 방송 끝나고 다시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 거부권 정부에서 한 번 더 모시고 네. 또 여유가 되면 네.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신 게 아니니까. 예, 사실 뭐 이제 정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출마를 결심했던 것도 이 최혜병 예. 을 해결하기 위해서 봤어요. 예, 정책 구호도 봤어요. 예. 뭐가 되느냐보다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으시네요. 그 이제 저희가 든든하네요. 예, 예. 제부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재의결을 하는 날짜가 5월 28일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 28일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미션이고 그 법이 그때 통과가 만약에 되면 이 특검법은 법을 보니까 바로 시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특검 우리 후보군을 이제 이렇게 그 임명을 대통령한테 예.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근데 윤석열 이자가 과연 할까 싶긴 하나 어쨌든 국민적으로 계속 압박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특검 기간은 20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70일 수사를 하고 그리고 추가 연장 30일입니다. 그래서 100일간의 수사면은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6, 7, 8월 네. 말 정도 예, 면은 특검이 끝납니다. 아주 길고 지연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네.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 네.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올해 안에 정기국회 9월 전에 맞습니다. 특검이 좀 종결돼서 완료돼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그리고 우리 박정훈 대령은 명예회복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님께서 네. 정의 규현 응원합니다. 정의 규현 맞습니다. 아, 그렇게 정의 계셔요. 규현. 네, 채널. 채널 이름이 정의 정의 규현을 규현. 넘어서서 정의 규현. 네. 네. 아 여러분 김기현 변호사님 유튜브 이름이 정의 정의규현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을 약간 또 이렇게 네. 포괄하면서 본인 전함도 이렇게 넣어갖고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저는 미리 히스토리랑 유튜브 영상들을 다 봐왔고 우리 또 더 일산 예. 몰빵 유세단 함께하면서 함께 해와서 그 훌륭한 정말 준비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예. 훌륭한 변호사 검사이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후로 계속
이렇게 만나고 방송에도 모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이트 TV에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계속 메이플님, 봉꽃님, 헬레나 송님, 김기현 변호사 응원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사이트 TV님도 직접 들어오시고요. 예, 김 변호사님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고요. 거부권 행사하면 또 긴급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네.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네, 이 빨간 우리 해병대 TV와 함께 알겠습니다. 저희 아. 방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 했으면 또 마지막 하십시오. 한 가지 공지하실 거 정보가 있으면 있는데 하십시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번 주 토요일에 공수처 출석한다는 아, 토요일 출석. 얘기가 왜 있습니다. 하필 토요일 출석하나요? 기자들 취재 안 그거 하는 피하려고 쉬는 날인데 그런 거 일부러 같네요. 토요일로 잡아준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수사하는 과정에 보통 이렇게 공수처 직원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평일에 소환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소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약간 봐주기, 편의 봐주기거든요. 예. 언론 집중 피해주기인 거거든요.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는 피해가도 해병대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실 건가요? 예. 근데 진짜 그분은 이제 지금 양심 선언하시죠. 아니 뭐 특검 때 해도 되는데 예. 다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약간 말 못할 편도 좀 오늘 들어준 것 같았고, 실제로 들어줬었죠. 예, 처음에는 예. 근데 점점 편 안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던데요. 본인이 항명죄를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네. 본인한테 이 정권에서 박정은 대령 편을 들어줘서 지켜주면은 음. 본인이 집단 항명에 집단 항명 같이 한 거. 수괴가 자기가 되는 거죠. 예. 이놈들. 아무튼 예, 김기환 사령관님 국민이 지켜줍니다. 아무튼 이런 호소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럼 오늘 대박 영선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안진걸 TV 공동 방송 매주 목요일은 우리가 박영선 우리 언론위원장의 사람 속으로 코너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사람 잘 모시고 왔고요. 대박 영선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서로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쁜데 오늘 딱 날이 잘 맞아서 그러게요. 모시고 올 수 예.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